그리고 이제 상품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, 어떤 일정을 가지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보시면 순례길 9박 11일 쓰여져 있고 순례길 17박 19일 이렇게 쓰여져 있죠. 둘 다 인과 아웃은 똑같아요. 여러분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로 인을 하실 거예요. 하지만 마드리드를 투어하실 시간은 없어요. 저희가 마드리드에 도착을 해서 이제 순례길을 출발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조금 깜빡하고 빼놓고 온 물건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약간 마음을 이제 조금 다잡으실 수 있는 시간 이 정도 가지시고 그 다음날 바로 기차로 출발지로 가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스페인 북부인데요. 사실 우리는 레온에서부터 출발하는 긴 상품 그리고 사리아에서부터 시작하는 짧은 상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. 이 레온은 굉장히 대도시예요. 사실 순례길 중에 포함되는 한 군데의 대도시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사실 순례길을 시작하기 굉장히 좋은 도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. 여러분들 필요하신 걸 다 구하실 수도 있고 너무 우리가 갑자기 산 쪽에서 출발하시게 되면 정말 어벙벙 하시겠죠? 그렇지도 않고 우리가 출발하기에 적당한 도시이기 때문에 레온에서 출발을 하게 될 거고요. 레온에서부터 이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우리의 목적지까지는 약 300k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사리아에서 출발하시는 상품은 111km라고 쓰여져 있는데 근데 왜 사리아에서 출발하나요? 이렇게 물어보시면 사실 사리아는 여러분들이 산티아고에 도착하시면 이제 내가 순례를 했다 하는 증명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 증명서를 받으시려면 도보로 최소 100km를 걸으셔야 돼요. 뭐 80km 걸었어요. 70km 걸었으니까 증명서 주세요 하면은 받으실 수가 없어요. 그거는 순례길을 걸었다는 뭐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리아가 여러분이 순례길을 걸었다 할 수 있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최소의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시간을 정말 많이 내실 수 없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이 이 상품을 같이 출발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래도 나는 조금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더 많이 걷고 싶다 하시는 분들 레온에서 출발하시는 상품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으로 보시면 산티아고로 가는 길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 뭐가 쭉 쓰여져 있죠. 많죠. 그리고 여기 선들도 굉장히 많아요. 이게 뭐냐 사실 예전에는 이 순례길이라는 게 구체화되어 있지 않았어요. 그냥 유럽에서 자신의 집 앞에서 출발해서 목적지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가는 게 다 순례길이었어요. 수천 수만 개였겠죠. 근데 이제 뭐 중세시대가 지나고 조금 시간을 지나면서 어느 정도 구체화된 길이 한 100개가 넘었다고 해요. 그때까지만 해도. 굉장히 많죠, 여러분. 그러다가 좀 현대에 들어서서 한 15개 정도의 길로 좁혀졌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길이 바로 프랑스 길이라는 길이 있어요. 프랑스 길은 맨 북부죠. 이쪽 스페인 북부를 쭉 따라서 걷는 길, 노란색 길인데 이 프랑스에서 시작을 해요. 그래서 프랑스 길이에요. 이름 굉장히 쉽죠. 이게 출발지가 원래 최초로 출발하게 되면 스페인과 이 프랑스의 사이 국경 지역이 되는 요 생장 피에드포르라는 도시에서 출발을 하게 될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출발하자마자 첫날에 피레네 산맥을 넘습니다. 그게 바로 프랑스 길인데 우리도 프랑스 길을 걷게 될 거예요. 왜냐? 바로 프랑스 길이 사실 순례자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길, 가장 유명한 길, 가장 익숙한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쪽 길이 제일 잘 정비되어 있기도 하고 또 아름답기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프랑스 길을 걷는 순례자들이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으로 뭐 포르투갈에서 출발하는 포르투갈 길, 뭐 북부길, 은혜길 쭉 있죠. 근데 우리의 코스가 어떻게 되냐 보시면 여기 제가 말씀드린 생장 피에드포르에서 출발하는 전체 순례자들은 사실 전체의 한 29% 정도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 산티아고까지 가는 순례자들이 전체의 한 29% 정도 된다는 거죠. 그 다음으로 또 많이 출발을 하는 곳이 사리아.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. 그 100km 마지막 구간, 그 구간을 걷기 위해서 사리아에서도 반 넘는 순례자들이 출발합니다. 그리고 기타 13% 정도 출발하죠. 저는 예전 처음 걸었을 때는 생장에서 그중 시작해서 산티아고까지 갔었어요.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핫자르 투어랑 같이 출발하시게 될 구간은 여기 중간 지점인 레온에서 출발해서 긴 상품 17박으로 가실 거고 그 다음 이제 사리아에서 출발하시게 될 거예요. 자, 이제 준비물이 나왔죠? 여러분 동행 가실 때 당연히 준비해야 될 게 좀 많으시겠죠? 보시면 기본적으로 중요한 순서대로 앞쪽을 정리를 해놨어요. 보시면 운동화, 신발이죠? 신발과 배낭, 뭐 의약품, 뭐 양말과 속옷, 장갑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인데 요거 좀 생소한 거 있죠?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순례자 여권이에요. 크레덴시알. 여러분들이 이 순례를 시작하실 때 처음에 받게 되실 거예요. 그리고 뭐 현금 이런 것들 굉장히 뭐 중요한 것들 당연히 기본적인 거기도 하고요. 여러분 침낭도 챙겨 가셔야 됩니다. 여름철에 출발하셔도 침낭은 챙기셔야 되고 이런 준비물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시겠는데 그 중에 이제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신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. 사실 이것도 굉장히 기본적인 거예요.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또 이렇게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서 걷게 되실 거고 뭐 중간에는 산길도 걸으실 거고 평지도 걸으시고 정말 다양한 길을 많이 보실 거예요. 그때 보시면 까미노 순례는 발로 시작해서 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과언일 정도로 모든 순례길을 걸을 때 순례자의 체중과 균형 유지에 필요한 근육과 신경이 다 발에 모여 있다. 굉장히 당연한 말을 길게 써놓은 것 같죠? 하지만 그만큼 여러분 발이 중요해요. 그렇기 때문에 발이 중요한 만큼 신발도 잘 고르셔야 되는데
여러분과 그 17박 그리고 9박을 같이 할 신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고르셔야 돼요. 그때 중요한 거, 뭐 여기 뱀프, 백카운터 막 쭉 쓰여져 있죠.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밑창이 굉장히 단단한 신발, 밑창이 단단한 신발을 신어야 여러분들이 오래 걸으실 때는 발의 피로를 좀 줄일 수 있어요. 그리고 앞코와 뒷코, 여러분들의 뭐 앞꿈치, 발가락과 뒤꿈치를 다 잡아줄 수 있는 돌불이나 이런 거에 걸려서 넘어질 때도 그렇고 항상 여러분들의 발을 좀 지탱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딱딱한 신발일수록 좋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 또 중요한 게 발목 부분이에요, 여러분. 오래 걸으시다 보면 발목에 가는 하중이 굉장히 커요. 무리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발목을 꽉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등산화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사실 걷다 보면 샌들 신고 걷는 외국인도 많이 보실 거고 뭐 슬리퍼 신고 걷는 사람들도 있어요. 아니면 그냥 일반 운동화 뭐 신고 걷는 사람들도 있어요. 사실 자기한테 맞는 신발이 제일 좋은 신발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렇지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렇게 오랜 시간 걸으시는 일도 없고 그래도 발에 조금 무리가 덜 가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좀 발목을 잡아줄 수 있는 중등산화가 제일 좋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신발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순례자들한테 굉장히 항상 이슈예요. 언제든지 좀 이렇게 뜨거운 감자같이 늘 토론을 하고 고민을 하는 게 신발이긴 한데 정해진 답이 없어요. 자신의 발에 맞는 신발이 가장 좋은 신발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중등산화 생각하시면 되겠고 좀 자신의 발에 좀 길들여진 신발일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때 이제 신발을 챙기실 때 등산화를 포함해 두 켤레를 준비하는 것이 좋음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여러분 낮에 열심히 걸으시고 이제 숙소에 도착하시면 쉬셔야겠죠? 그때도 등산화 신고 다니는 생각하시면 정말 답답하고 힘드시죠? 그때 슬리퍼나 샌들처럼 여러분들 발을 좀 잘 말릴 수 있고 통풍이 잘 되고 좀 편안한 신발 같이 하나 챙겨가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로 고어텍스 소재의 중등산화 추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고어텍스 사실 방수가 되는 신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진흙길을 걸으실 때도 있고 비 오는 날 걸으실 수도 있어요. 근데 발이 물집이 가장 잘 잡히는 조건이 바로 축축한 발, 그러니까 젖어있는 신발, 양말을 신으셨을 때랑 발이 계속 마찰될 텐데 고어텍스 소재가 아니라 그냥 물이 다 들어오는 신발 신고 잘못 걸으시면 발이 물에 젖죠. 그대로 하루에 뭐 4시간, 5시간, 6시간 이렇게 걸으시게 되면 발이 엉망진창이 돼요, 여러분. 웬만하면 방수가 되는 신발을 신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발을 살 때에는 반드시 등산 양말과 함께 착용해보고 구매 이렇게 쓰여져 있죠. 저는 가서 그런 경우도 봤어요. 그냥 인터넷으로 신발을 샀다고 하더라고요. 결국에 이틀 정도 걷고 발이 너무 아파서 그 신발 버리고 직접 다른 이제 또 매장에 아웃도어 매장에 가서 신발을 새로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터넷이 조금 쌀 수도 있죠. 그리고 사기 편하죠. 그래도 꼭 매장에 가셔서 등산 양말, 두꺼운 등산 양말 신어보시고 구매를 하시되 여기서 중요한 건 장기간 걷게 되면 발이 붓기 때문에 꼭 자신의 발보다 한 사이즈 큰 치수를 사시는 게 좋아요. 저도 부어봐야 얼마나 붓겠어 했지만 정말 많이 발이 붓더라고요. 모든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겪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발보다 조금 큰 사이즈를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으로는 배낭이에요. 사실 배낭도 이렇게 막 많이 쓰여져 있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맸을 때 여러분의 정말 몸에 편안하게 맞는 배낭을 구매하시는 게 좋은데 사실 여러분들 뭐 등산 가실 때 가볍게 등산이나 트레킹 가실 때 좀 조그만 등산 배낭 메고 가시죠? 여기는 여러분들이랑 뭐 길게는 3주, 짧게는 2주 정도 같이 할 배낭이에요. 여러분들의 삶이 배낭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. 여러분들의 생필품 필요하신 거 다 배낭에 들어가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배낭으로는 가실 수가 없는데 그 때문에 보시면 리터수가 뭐 쓰여져 있어요. 대부분 저도 한 50리터 되는 배낭을 메고 걸었었는데 35리터에서 55리터 사이 이 정도로 쓰여져 있어요. 여자분들은 대부분 45리터, 남자분들은 50리터에서 55리터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우리가 가방 멜 때 어디로 매죠? 어디로 매나요? 등이요? 그쵸? 어깨로 매죠 우리 가방. 근데 우리 순례길 가시면 어깨로 10kg를 매면 죽죠. 잘 못 걸어요 여러분. 진짜 힘들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무게를 허리로 이제 조금 분산을 해줄 수 있는 배낭이 좋은데 요새 배낭 정말 잘 나와요 여러분. 뭐 브랜드 이런 거 할 것 없이 자신이 매보고 정말 여기 딱 중요한 3가지만 챙기시면 돼요. 등판 프레임, 여러분들 등에 딱 가방을 잘 고정시켜 줄 수 있는 등판 프레임, 그리고 숄더 벨트, 어깨, 그리고 힙 벨트라고 쓰여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무게를 분산시켜 줄 수 있는 이 힙 벨트 이렇게 3가지만 좀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보시면 이건 정말 기본적인 얘기예요. 배낭 구입의 가장 중요한 요소, 얼마나 자신의 몸에 잘 맞는가.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. 아무리 비싸고 편리하고 뭐 좋은 배낭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맸을 때 좀 불편한 것 같은데 하면 좋은 가방이 아니에요. 그리고 계속 말씀드린 똑같은 얘기죠. 배낭은 어깨가 아니라 허리랑 골반으로 맨다고 생각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되세요. 보시면 좀 중요한 점 몇 가지 쓰여져 있어요. 배낭의 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는 조금 뭐 작아도 한 45리터, 35리터 거부터 한번 매보세요. 매보시고 이 정도는 작다 하시면 늘려가면서 적당한 크기를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배낭 프런트 포켓이라고 써 있는데 앞주머니 이렇게 쓰여져 있죠. 배낭 보시면 앞에 뭐 수납 장치도 많고 옆에도 뭐 물통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곳 많은데
사실 이 수납 장치가 은근히 중요해요. 그 뭐 별로 사소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여러분이 순례길을 걷다 보시면 굉장히 체온 변화가 클 거예요. 추울 때도 있고 막 땀이 너무 나서 막 더울 때도 있고 한데 여러분들이 자켓 같은 거 입고 걸으시게 될 텐데 걷다가 너무 더우실 때 뭐 자켓을 벗어가지고 배낭에 넣으셔야 되는데 다 열어서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또 꺼낼 때 막 그렇게 꺼내시고 하면 정말 피곤하고 힘들겠죠. 그게 한두 번이 아닐 텐데 하루에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켓이나 뭐 간단한 조그만 소지품들 잘 보관할 수 있는 주머니들이 잘 되어 있는 가방이 좀 좋으실 거예요. 그리고 워터백 시스템 좀 생소한데 간혹가다 배낭에 이제 이렇게 물 담을 수 있는 워터백이 설치가 되어 있는 배낭이 있어요. 그래서 여기 옆에 이렇게 호스 설치해서 물을 이렇게 빨아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. 근데 이런 게 가볍게 하루 이틀 뭐 트레킹이나 캠핑 이런 거 갈 때는 좀 편하실 수도 있어요. 근데 우리 순례길은 기본 뭐 일주일, 길게는 2주, 3주 이렇게 걸으시게 될 때 청결의 문제가 생겨요. 금방금방 소독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괜히 잘못 드셨다가 탈나고 뭐 식중독이나 뭐 설사병 이런 거 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워터팩 시스템이 있는 가방을 굳이 찾으실 필요는 없어요. 그냥 순례자들은 기본적으로 수통을 들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스틱 고리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여러분들 뭐 지팡이라고 하죠. 예전 순례자들도 다 지팡이 들고 걸었어요. 요즘 순례자들은 현대 순례자들은 스틱을 들고 걷습니다. 이게 뭐 손목에 무리가 가는 게 아닌가요?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보다 여러분들의 다리에 조금 더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게 스틱이기 때문에 스틱을 대부분 들고 걸으시게 될 거예요. 근데 스틱을 뭐 밥 먹을 때나 잠깐 쉬실 때 이게 걸리적거리겠죠. 계속 들고 다니다가 잠깐 여기다 놓으면 계속 뭐 어디 없어질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배낭에 스틱 고리가 있는 게 좀 편하실 거예요. 스틱 고리가 잘 되어져 있는지 살펴보시고 사시는 게 좋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출발 전 배낭 적응하기. 여러분들 출발하시기 전에 사실 이 배낭에 대해서 조금 적응을 하고 출발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. 왜냐면 이 무게를 설명드리면 보통 사람들, 순례자들의 자기 체중의 한 10%를 넘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. 여자분들은 그러면 6kg를 넘지 않는 게 좋고 남자분들 뭐 6에서 7kg를 넘지 않는 게 좋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텐데 사실 가방을 아무리 잘 싸도 기본적으로 8kg는 되실 거예요. 7, 8kg. 특히 초보 순례자들은 짐 싸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또 괜히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고 하다 보니까 기본으로 10kg 금방 넘으실 수도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짐 싸실 때 무조건적으로 한 8kg를 넘지 않게 싸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여러분들 평소에 8kg 되는 거, 10kg 되는 가방 메고 걸으실 일 거의 없죠?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순례길을 출발해서 첫날부터 10kg 되는 가방 메고 걸으실 때 너무 힘드실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무게를 메고 이만큼을 걸어야 되겠구나 이런 걸 감을 잡으시기 위해서 출발하시기 전에 그 배낭에 좀 무게, 책이나 이런 거 집에 있는 거 좀 넣으시고 걸어보신다거나 배낭의 무게, 뭐 배낭의 느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적응을 하고 출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여기 배낭 매는 법도 이렇게 또 삽자르 투어 직원이 모델로 해서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.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고 여러분들 사실 가방에 달려있는 뭐 힙벨트, 어깨벨트 이런 거 다 착용해 주시는 법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. 뭐 힙벨트는 배낭 하중을 지탱하기 때문에 잘 매주셔야 되는 거고 당연히 또 이렇게 가방이 흔들리지 않게 숄더벨트 잘 앞으로 당겨주시는 거 이런 거나 아니면 뭐 로드리프터 또는 끈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가방이 뒤로 처지면 안 되겠죠. 처지는 걸 좀 방지해주기 위해서 어깨 쪽 앞부분에서 당겨주시는 그런 끈을 의미하는 거고요. 그리고 이렇게 안 흔들리게 잘 해줬지만 앞에 딱 고정되는 느낌이 없어요. 그럼 제 몸과 하나의 가방이 된 것 같지 않은 느낌이겠죠. 그러기 위해서 체스트 벨트 앞으로 쪽 다 매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위는 다 잘 고정이 됐는데 아래가 흔들리면 좀 불편하시겠죠.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잘 밸런스 벨트까지 매어주시는 거 이런 거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해드린 거예요.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또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경비죠. 돈을 또 무시할 수가 없죠.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 가야 될까요? 뭐 항공권, 교통편 이런 거 제외하고라도 어느 정도 생각하셔야 되는지 순례길에서 기본 예산 경비를 말씀드릴게요. 보시면 숙박비, 아까 말씀드린 알베르게 이용료는 평균 6유로에서 7유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하루에 7유로라고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식비, 여러분들 순례길 가면 뭐 드실지 좀 궁금하시죠? 이따가도 보여드릴 건데 간단하게 말로 설명해드리면 아침 식사는 순례길 가시면 대부분 커피, 밀크 커피랑 간단한 빵 같은 거 드시게 될 거예요. 사실 숙소에 주방 시설이 있는 경우도 있고 숙소에서 뭐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.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뭐 커피랑 빵 같은 거 걷다가 바로 초반에 나오는 그런 뭐 바나 식당에서 사 드시게 될 텐데 그런 거 아침 식사해도 5유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하나로 한 7,000원이 조금 안 되죠. 그 다음에 이제 점심 식사도 사실 스페인식 샌드위치라는 게 있어요. 그냥 투박하게 막 바게트빵 이런 데다가 햄이랑 치즈 이렇게 껴주는 그런 것도 있고 뭐 계란, 우리나라의 오믈렛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거 껴서 빵 사이에 껴서 먹는 거 이런 샌드위치 굉장히 많이 드시게 될 거예요. 그리고 음료랑 과일 이런 거 간단하게 점심 드셔도 한 5유로에서 7유로 뭐 점심 식사나 아침 식사나 크게 가격 차이는 없죠. 그 다음에 이제 저녁
저녁 식사를 대부분 순례자들이 좀 든든하게 먹는 편이에요. 아침이나 점심에는 열심히 걷다 보니까 저녁 때 든든하게 드시고 주무시고 그 다음날 또 그 힘으로 걷고 하기 때문에 저녁은 좀 든든하게 드시는데 여기 순례자 메뉴라고 쓰여져 있죠. 순례자 메뉴가 뭐냐? 오늘의 메뉴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우리도 식당 가면 뭐 오늘의 메뉴 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대부분의 순례길에 있는 레스토랑에서는 순례자 메뉴를 팔아요. 뭐 메뉴 델 페레그리노 이렇게 부르는데 보시면 그거는 코스로 나옵니다. 여러분 전식, 뭐 본식 나오고 후식까지, 디저트까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고기와 뭐 감자튀김 이런 게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. 그게 한 10유로 정도. 정말 싼 경우에 뭐 요새는 8유로 정도 하고 비쌀 경우에 13유로까지도 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. 근데 평균 한 10유로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텐데 이렇게 해서 식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그 알베르게에서 주방시설이 갖춰져 있는 알베르게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근데 그런 경우에 요리를 해 드시게 되면 사실 외국인 순례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같이 외국인들이랑 모여서 식사를 만들어 드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. 그럴 때 마트에서 장을 보시면 한 사람당 뭐 한 3, 4유로에도 충분히 푸짐하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방시설이 있는 알베르게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조금 저녁 식사는 이거보다 저렴할 수 있다.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기타 경비 쓰여져 있는데 여러분 거기 가시면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걷고 이제 숙소 도착하셔서 뭐 빨래하고 씻고 그리고 좀 친구들이랑 얘기 나누고 그 다음에 뭐 다이어리 쓰실 분들 다이어리 쓰시고 이런 게 일상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숙식 이런 게 가장 기본적인 그런 길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매일매일 빨래를 하시게 될 거예요. 기본적으로 옷까지는 아니어도 뭐 속옷, 양말 이런 거 맨날 빨래를 하시게 될 텐데 조금 피곤하고 힘드시면 당연히 빨래가 밀리겠죠. 그럴 때 세탁기와 건조기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. 그때 한번 사용하실 때 뭐 세탁 건조까지 다 해서 한 6유로, 최대 6유로 정도 뭐 한 정말 큰 대도시나 이런 데서는 8유로 정도까지도 생각하시면 되겠 텐데 기본적으로 3유로에서 6유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순례길이다 보니까 성당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. 길을 걷다가. 또 성당, 굉장히 유명한 성당들도 있기 때문에 박물관이나 성당 입장료 따로 생각하셔야 되시고 기타 필요 물품 여러분들 갑자기 걷다가 운동화가 뭐 갑자기 망가졌어요. 아니면 뭐 갑자기 내가 머리 잃어버려서 새로 사야 해요. 이런 경우 그럴 때 비상금 같은 거 그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하루에 드는 총 예상 경비는 약 30유로 한화로 한 43,000원 정도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사실 이 정도면 굉장히 저렴한 편이죠. 식사와 숙소를 다 해서 약 30유로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